지금 어디 살고 계세요? 저 지금 결혼해서 군포, 여기도 군포. 네. 작년에 결혼하셨고. 아이고 신혼. 신혼일세도 없어요. 결혼하고 바로 애가 나왔어. 아 진짜? 이제 30살 됐어. 네, 저랑 거의 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선생님 30살이에요? 네. 아 30살. 딱 30. 나보다 어리구나. 내가 갑자기 20대가 다 지금 나 스스로. 20대로 보였는데요, 얼굴은? 그쵸? 응, 얼굴은 20대로. 잘생긴 사람이 있었구나. 칭찬인지 놀인지 모르겠네. 얼굴이 그 사람 같지 안 생겼어요. 전주희 씨예요? 나도 전주희 씨. 아 진짜요? 그 양녕대군의 28대 손. 근데 웃긴 건 뭐냐? 아 진짜요? 사춘이구나. 우리랑 우와! 저도 여기서 삼촌들을 찾았거든요. 왕족이다! 준비, 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북한에서 고생하면서도 탈북하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속 시원하게 탈탈 털어놓고 가는 시간 탈탈탈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분 모셨어요. 제가 그 인터뷰를 하다가 찾은 게 본인에게 있는데 더욱 특별한 지금 게스트분이신 것 같은데요. 저는 양녕대군의 29대 손인가 28대 손이 되고 이분은 수양대군의 또 저희가 사촌입니다. 지금. 먼 사촌. 이렇게 따지면 저랑도 사촌 될 수 있겠네요. 뭐 한국 사람 다 사촌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맞아요, 따지면? 맞아요. 저희가 그 뭐죠 남산에서 돌을 던지면 제일 많이 맞는 사람이 그냥 뭐 전주희 김씨, 김씨, 박씨 뭐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두 아무튼. 분 다 같은 이씨.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 사촌입니다. 네. 먼 사촌. 그 무산이 고향이에요. 예. 혹시 자기 소개와 고향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이은정이라고 하고요. 고향은 함경북도 무산이고, 무산이라는 이름이 없을 무자에 산산자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제 산만 많다고 해서 이제 무산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산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무산광산, 예, 자철강이 나오는 강산이고, 무산광산이 산골인데도 무산광산이 있다 보니까 그 앞쪽에 지방 사람들도 이제 무산 하면은 무산광산 때문에 맞아요. 이제 좀 다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살다가 어떻게 여기 남한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제가 듣기로는 예. 무산에 가서 땅을 팔면은 쇠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쵸. 옛날에는 그랬어요. 아마 지금은 나올 게 없을 거예요. 지금은 뭐 중국에서만 이렇게 뭐. 지금은 제가 이제 거기서 한 20대까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 산이 좀 많이 내려갔어요. 네. 아. 너무 이제 많이 너무 채굴을 많이 해서. 마다하다 보니까 그게 산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러시구나. 그 보니까 또 한옥정님, 네. 우리 가수 누나, 제가 잘 아는 누나인데. 그래요? 탈탈탈에 한옥정님- 출연 예정이세요. 출연 예정이에요. 언제 출연하시죠? 다다음 주 촬영합니다. 그분 세신 분이에요. 저랑 김주성 형님. 선생님께서, 다행이에요. 예. 다행이에요. 네. 이게 그냥 네. 그 한옥정님과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예, 같은 고등학교. 살벌했겠어요. 학교 때 되게 착했어요. 진짜요? 예. 학교 때는 엄청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그래요? 예, 이미? 예. 이런데 지금? 지금하고는 전혀 틀려요. 그러면 참한 이런 여자 그쵸, 처녀? 그쵸. 예. 저는 뵙지는 못해서 예. 잘 그러면 모르겠어요. 이은정님은 어땠어요 학교 때? 저요? 예. 참했어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아니, 저는 참한 성격은 아니에요. 그쵸. 예, 저는 네. 어떤 참하지 않아요. 학생이셨어요, 그러면? 그냥 조금 놀세? 놀세. 한국말 말하면 뭐죠? 껌 좀 씹는 애들. 네. 모르시네 아직도. 날라리. 날라리 약간 정도. 요런- 예. 그래도 또 너무 지나치게 그렇진 않고. 그런 예. 느낌은 아니에요. 공부하는 놀세 뭐 이런. 공부 안 공부 하셨어요? 쪽으로는 조금. 그래요? 아니 근데 또 가족분들이 네. 3남 1녀 중 셋째세요. 그래서 네. 오빠 둘, 남동생 그 남자들 사이에서 혼자 또 예, 여자분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성격이 좀 장군. 좀 이렇게 온순 여성 같은 성격은 아니었어요. 어릴 때부터 좀 되게 장난도 심했고 그래서 엄마가 저게 이제 어떻게 시집을 가려고 하냐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이제 15살이 되니까 많이 바뀌더라고요. 네, 어렸을 때는 거의 여자들하고 잘 안 놀았어요. 오빠들 많이 따라다니고 좀 노름을 뭐 우리 때는 북한에서는 그 쇠감지가 뭔지 아시죠? 쇠감지. 예, 쇠감지가 뭐예요? 여기를 말하면 애들이 뭐 이렇게 장난감 같은 거 놓고 너 아빠 엄마 하자 뭐 이렇게 놀이 쇠감지. 하는 거 있잖아요. 소꿉? 소꿉놀이. 도구들. 도구들. 쇠감지라고. 네. 그 여자애들은 그런 놀이 할 때 저는 참새 잡으러 막 다니고 삼촌 갖고 막 쏘고 막. 쏘고. 네, 좀. 다시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서요. 한옥정님 원래 노래 잘하셨어요? 그분은? 예, 소년회관 성악서죠.
예, 손은혜가 다녔어요. 출신이구나. 예. 아, 원래 학교 때부터 노래 잘했어요. 친했어요 둘이. 그렇게 친한 건 아니었죠. 아, 그래요? 예. 그냥 이제 동창이면서 또 같은 학교니까 서로 얼굴 아, 보고. 예. 그 그러시구나. 한옥정 씨가 선인회관에서 성악소서 다닐 때 저는 첼로 배운다고. 첼로 하세요? 아니요. 그냥 그냥 아니죠. 이제 막 힘으로 이렇게 막. 근데 엄마가 워낙 저희 엄마가 좀 팔방이에요. 선풍금 치고 아. 가야금 치고 이러니까 욕심에 저를 보냈는데 저는 취향이 아니더라고요. 어머니 직업이 혹시 뭐였죠? 무역 쪽 일을, 그러니까 무역? 사회금양 쪽에서 예, 예. 있다가 94년도에 이제 그 무역제휴 방침이 떨어지면서 네. 무역 중국 쪽으로 이제 무역 쪽으로 무역 일을 하셨구나. 예. 아, 근데 선풍금도 치시고 이제. 예, 엄청 다재다능해요 아. 어머니가. 그림도 엄청 잘 그리고. 아, 그래요? 예. 어머니 그게 좀 내가 못 미쳤죠. 그 인터뷰하면서 제가 본 게 학창 시절에 잊지 못할 두 가지 사건이 있대요. 학창 시절에 뭐 연애 편지를 배달을 했어요. 예, 저희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을 때 네. 혼합반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자 중학교, 남자 중학교 있다가 합해지면서 이제 연애라는 게 생기면서 저는 좀 하기 그런 전에. 쪽으로 조금 내가, 그러니까 왜냐면 좀 성격이 남성스럽다 보니까 그 연애, 다른 애들이 연애를 하고 있는 자체를 모르고, 아, 예, 몰랐었어요. 연애를 하고 있는 줄도. 엄청 순진했네요. 그런 쪽은 되게 좀 둔해요. 아. 예, 연애 쪽은 되게 둔해서 박성철이라는 이름 우리 얘기해도 돼요? 뭐 되나요? 걔가 죽은지 선철 씨, 살았는지 선철님 모르겠고. 죄송합니다. 보시면은 예, 하시면 선철이가 우리 그 옆, 우리는 이제 어종목이라면 제일 앞줄, 북한은 네. 집들이 하모니카 집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맞아요. 저희가 어종목 제일 1번 첫 번째 줄이면 걔가 뒷집에 있는 애인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북한에 있을 때 본명을 부르면서 얼마나 그 북한에 이렇게 접어서 주는 맞아요, 거 알죠? 맞아요, 맞아요. 그걸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쪽지. 나는 또 이제 그걸 나한테 주는 건 줄 알고 아이고야 설레겠네요 엄청. 나한테 주는 거. 아 이건 뭐 이런 거 나한테 주냐니까. 아니 너한테 주는 게 아니고 다른 애한테 전해달라고. 누구한테 전해달라? 예, 전해달라고. 근데 지금도 후회되는 게 그걸 안 펴본 거. 도대체 연애 편지는 그러니까 그만큼 순진한 거예요. 저면은 100% 펴봤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라고 썼을까 네. 너무 궁금한데 그거를 그것도 남자가 여자한테 예. 보내는 그래갖고 내가 진짜 다리를 그럴 수 놔줘서 있어요. 결국은 둘이 이제 사귀게 연애를 돼가지고 했어요? 예. 학교 내에서요? 예, 저희 때는 그게 다 가능했어요. 자유연애가 예.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몰래 몰래. 하는 거죠. 네. 선생님들 볼 근데 때는 떨어져 선생님들 다니고. 볼 때는 모르게 밤에 끼리끼리 만나요. 커플끼리. 그럼 나는 이제 만나는 거 가서 망 봐주고. 뭐 아니 본인은 뭐 본인은 연애 안 본인은 하셨어요? 편지 전달하고 망봐주고. 망봐주. 그러니까 이제 성철이 말고 또 다른 애가 또 하나 있는데 아 얘는 워낙 유명한 애라서 아, 잘생긴. 성도라고 있어요. 아, 성도. 그게 성도님 죄송합니다. 성도가 반하고 지금 걔는 이제 죽은 애인데 그, 네. 그 아이고. 반란죄로 네. 해서 그 아, 무산 그래요? 하면은 그 내용이 있어요. 네. 걔가 이제 반란죄로 해서 총살을 당한 애인데 아. 걔가 또 우리 같은 예, 그 학교셨어요? 종목에 있어가지고 걔도 이제 보면은 남자들도 연애하는 걔도 좀 되게 무뚝뚝한 그러니까 이게 여기를 말하면 조금 학교에서 좀 조폭 스타일이다 네. 보니까 나쁜 남자 스타일. 예, 그래서 이렇게 연애하는 애들이 있으면 지가 이제 더 자리 딱 놔주고는 지켜서 망 봐주고 아, 둘이서 망봤어요 혹시 그럼? 둘은 안 됐어요 그럼 이렇게? 걔하고 나하고는 걔네 형이랑 우리 오빠랑 그러니까 창도 봄도 성도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예. 이름이 근데 예. 다 집안끼리 이렇게 아, 큰 친구? 오빠 다 친구다 보니까 아. 걔랑은 나랑은 뭐 약간 그렇게 가족 같은 느낌? 이어질 거는 아니었어요. 예. 아쉽다. 워낙 그러고 애가 여자들한테 이렇게 관심이 눈도 안 주는 애예요. 어. 예, 학교 때도 좀 그렇게 도도했고 본인은 무심하셨고 이렇게 저는 좀 그런 쪽으로는 조금 예, 아쉽네요. 좀 무뎌요. 지금도 그런 쪽으로는 좀 무뎌요. 아니, 그 연애 편지 내용이 너무 그거는 궁금해지는데요? 네, 지금도 그게 너무 그때 그거를 다 물어보는 게 그래. 바보 같은 그거 왜 안 그러니까요. 읽어봤냐고. 예, 대부분 그거 읽어보면 또 그거 금방 놀리고 그쵸. 막 학교 때 또 그 재미로 또 그러잖아요. 학교 예, 다니는데. 근데 다른 애가 그 춘옥이라고 있어요 저희 반에. 걔가 너 그거 안 읽어봤니? 그래서 남의 편지 왜 읽어봐? 내용을 좀 보지. 그러니까 그래서 아쉽다. 오작교 역할만 하셨고. 오작교와 망을 보신 역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나는 일이 이제 학교에서 경비 설 때 채소밭 처리하는 게 예, 기억나는 저희 거 학교가 하셨어요. 이제 철강중학교라고 바로 학교 뒤에가 이제 농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 오이밭하고 토마토밭. 아. 근데 보통 이제 성수 씨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경비소로 나가면 잠을 자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예. 새벽 뭐 한두 시는 됐는데 잠은 오는데 자면 안 되고 하니까 학교를 이제 지켜야 되니까.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1시간에 한 번씩 또 이제 학교 순찰을 순찰. 해요. 그러면 뭐 토끼사도 있고 토끼 기르는 데가 또 따로 있거든요. 네. 그럼 그 토끼사 담을 넘어가면 바로 농장이에요. 지리적 조건이 최고네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가서 한 8명이 나가면 4명은 학교에 남겨놓고 4명이서 가는 거예요. 가면 이제 저는 안 하고 이렇게 보고 애들을 시키면 이번엔 도둑질까지 시키시는구나. 애들이 대장이셨어요? 따라갖고 따라갖고 오면 애들이 여자 애들이라도 뭐 어디다 이렇게 뭐 담을 그렇죠. 데가 없으니까 예. 보통 여기다 넣던 주머니에다 넣던. 맞아요. 근데 한 번 이제 토마토면 오이면 토마토는 터져가지고 한 해는 아이고야. 옷에 싹 다 토마토는 아이고야. 터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채소 오이 같은 건 안 터지는데 토마토는 이런 데다 였다가 엎드리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터지잖아요. 케첩을 네. 만들어 버렸나요? 엎드리면서 그냥. 그래가지고 한 해 또 울었던 기억도 나요. 그럼 걔는 그렇게 되게 걔는 좀 이게 엄청 착한 애인데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하는 애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시청자분들이 좀 모르시는 게 이 한국 학교들에서는 경비하는 아저씨가 계시거든요. 경비팀, 뭐 캡스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런 게 없고 학생들이 학생들이 경비- 선생님 예, 한 경비를 명하고 학생들 반별로 돌아가면서 학교를 지켜요. 1분조 뭐 2분조. 네, 2분조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처음에 그거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래가지고 진짜 학교가 북한은 또 전기가 없잖아요. 근데 학교를 다 순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남녀공학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부터 하는데 애들이 이제 그 후레쉬를 가지고 가요. 가다 보면은 멀리 가잖아요. 그럼 여자애들이 따라와요. 그럼 남자애들이 후레쉬를 뺏어가지고 도망쳐요. 막. 그럼 여자애들이 무섭게 하느라고. 무섭게 하느라고. 그럼 또 거기서 놀고 장난치고 맞아요. 예. 그런 추억이죠 옛날. 추억이죠. 엄청난 추억이죠. 그런 그럼- 추억은 이제는 다시 못하죠.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 게 그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뭐 농촌동원도 자주 나갔겠어요. 그쵸.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6학년 졸업할 때 한 번밖에 못 나갔어요. 예. 그러니까 엄마가 저희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안내 보내려고 뭐 학위서를 뗀다던가 맞아요. 뭐 이렇게 몸이 주는 게 아프다, 근데 그래. 그래서 아빠가 그때 당시 그 무상강상 운수직당 초급당 비서다 보니까 그 소련 신형지르 자동차 아시죠? 네. 그게 한 300대가 있어요. 그걸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농촌대원 갈 때마다 애들 태워서 다 또- 태워서 보내는 거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되게 나가보고 싶었었거든요. 어땠어요? 오히려. 나갔는데 6학년 때 나갔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대신 가서 또 저는 일하는 게 아니고 식당 근무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더 빽이 있으니. 예, 혹시 식당 그때도 연애 근무를 편지 이렇게 막 전달. 전달 아니요, 그때는 안 했어요. 그때는 이렇게 해서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셨고요. 그 보니까 또 학교 생활 끝나시고 군에 입대하면서 조선인민경비대 사회안전성 지하철도 운영국에서 예. 18살부터 24살까지 예, 근무를 하셨어요. 하셨어요. 네. 어떤 일을 하셨죠? 그러니까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평양 지하철도 하면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교통수단이라고 생각을 네네. 하는데 이게 원래 지어질 때 교통수단이면서도 전쟁용 시설로 지어지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운영을 못하고 군인들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나 평양 시민들이나 뭐 이게 북한 사람들은 뭐 지하철도를 못 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그냥 철도 공무원인 줄 그쵸, 알고 예.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군인이에요. 그래서 경비대 소속이고 저희는 이제 빨간 견장이 아니고 파란 견장. 예, 파란 견장이면서 여기서 제가 하는 일은 안내원. 그러니까 이게 1관리소부터 8관리소가 있는데 네. 매 관리소마다 하는 일이 다 틀려요. 그럼 여자 관리소는 저희는 6관리소는 여자 관리소가 딱 한 개 관리소고 그 나머지는 다 남자 관리소. 그럼 남자들은 승강기 관리하는 남자들 따로 있고 그리고 이 한국도 지하철 들어갈 때 이 카드 찍는 거 있잖아요. 네네. 저희는 그거 이제 티켓. 그 동전을 동전을 넣고. 넣잖아요. 그 자동 출입문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관리하는 또 이관리소 직원이 따로 있고, 예, 그리고 전동차를 또 운전하는 사람은 3관리소. 삼관리소. 예, 그리고 그 1관리소부터 8관리소라면 이제 1관리소 애들은 신호등 관리. 신호등 관리. 예, 2관리소 애들은 이거 자동 출입문, 네. 자동 출입문. 3관리소는 기관사. 기관사. 예, 4관리소하고 5관리소는 지하다 보니까 안에 그 배수구, 환기 처리하고, 그런 예. 이제 시설 관리. 예, 그리고 그거보다는 지하철에서 에스케레이터를 타고 승강기를 타고 100m 내려와서도 또 50m를 내려가야지만 전철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 사이에 방호문이 3개가 있어요. 한 3m
2m 두께 되는 방어문이 1문, 2문, 3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4관리소, 5관리소 사람들이 같이 관리를 하고, 그리고 6관리소는 안내원들은 전철에서 이제 그 출퇴근하는 사람들 이게 그것도 안내해주고 안내해설하고 이런 일 하고, 7관리소 같은 경우는 이제 자재. 그러니까 이제 전철, 지하철에서 또 자재 보급도 해야 되고, 그렇죠. 8관리소는 부업관리소. 예. 뭐 배추를 기른다든지. 그 우리 부대 내 안에서 영양실조가 안 오게끔 그런 거 관리하는. 뭐 돼지나 염소 키우거나 예. 뭐 아니면은 밭에서 농사 짓는 부업관리소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따로 이제 자재상사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철 안에 지하철의 모든 자재를 공급하는 자재상사. 거기에는 또 경비소대가 또 있고. 그렇죠. 지켜야 되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요거는 좀 여기에 없는 내용인데 그 95년도인가 그 이노키 간지의 제자 욕도산이 제자 이노키 간지가 평양에 행사를 왔다. 맞아요. 그 행사를 올 때 저희 어머니랑 같이 모욕을 하시던 분이 평양을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본 거죠. 근데 그분은 제가 군대 나간 줄 알고 있는데 평양에서 이게 철도복을 입고 있으니까 얘가 우리 조카인데 군대 나간 줄 알았는데 얘가 여기 있었다. 이렇게 이제 아드사피 우리는 그 사복 보이지던들이 쫙 다 서 있잖아요. 맞아요. 한 달을 조사받고 행사역에서 절지에 자재상사 경비소대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는 척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 집안 터대를 봤을 때는 중국 친척이 없는데 이제 그게 있다 보니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미심쩍은 게 있었던 아는 거예요. 척했던 사람 가족 내력 중에 중국 친척이 있었던 거네요. 아니 제가 그때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큰아버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내가 얘가 군대 나갈 때 귤이랑 술이랑 사탕 과자랑 막 해서 얘네 집으로 다 내보내줬다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일이 커진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조사가 들어가는데 집안 내력에는 우리는 중국에 그런 친척이 없는데 이분이 내 조카 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렇죠. 조카 딸처럼 예뻐해 주신 아저씨인데 예뻐해주는 남인데. 남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엄청 곤욕을 좀 치러갖고 그게 다 이게 해결이 될 때까지 잠시 제가 근무를 하던 데가 행사역이었거든요. 부흥역 아시죠? 부흥역 알죠? 부흥역. 행사역에서 절제에 쫓겨나서 봉화역으로 갔는데 봉화역에서도 또 쫓겨나서 자재상사 경비소대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시긴 해. 다시 근데 대신 행사역으로는 못 가고 그냥 봉화역으로. 중요한 역으로는 역사로 부흥역하고 영광역이 행사역인데 그 역으로는 못 가고 그냥 봉화역으로. 그렇죠. 그래서 제대할 때까지. 아까 에스컬레이터에서 타고 내려와서 50m 정도 가야 차를 탈 수 있는데 그 방어문이 있다 그랬는데 방어문을 왜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뭐 핵이 떨어진다던가 했을 때 그걸 다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하 대피소 이렇게. 대피소. 그러니까 평양은 거의 이제 시민들도 중간에 뭐 사이렌이 울리면 아무 그거 없이도 다 지하로 들어오면서. 근데 저희는 이미 그런 날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옷을 입고 있다가 군복을 따로 갖고 가요. 그러면 이제 사이렌이 울려서 평양 시민들이 대피 훈련을 할 때는 바로 군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그 철갑모도 쓰고. 그러면 아마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니 지하철 깊이가 몇 미터인데 저렇게 방어문 있고 막 그러지. 아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북한 지하철에 대해서. 좀 처음에 한국을 왔는데 지하철이라고 해서 이제 북한처럼 저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 그냥 지상철도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입구에서 들어와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100m를 내려가잖아요. 그럼 거기에서도 또 전동차를 타는 데까지 거의 긴 복도를 해서 50m가 150m 깊이가 엄청 깊어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딱 들어오면 훈훈해요. 그렇죠. 지열 때문에. 그리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시원해요. 근데 이게 잠깐 타시는 분들만 느끼는 거고 저희는 사지상철 추워요. 그렇죠. 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철도 안내원들은 이제 좀 뽑혀서 가는 것도 있지만 결핵 환자가 많아요. 햇빛을 많이 못 보잖아요. 약간 습한 곳에 계속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하고 이게 햇빛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8시간을 그 안에서 지내야 되고 근무가 3교대 근무가 있어요. 낮 근무, 중 근무, 영시 근무가 있는데 영시 근무는 전철 운행이 다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그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지하에서. 그때 이제 제가 하는 일은 그 역사에 보면 무리등이 많잖아요.
그걸 저희가 다 닦아야 돼요, 손으로. 사다리, 이런 3단 사다리를 넣고, 그거 다 닦고, 벽화가, 김일성. 요렇게 모자이크라. 모자이크 그게 어떤 벽화냐면, 이렇게 타일이, 타일. 사각 타일이, 요만한 1cm, 2cm, 요런 맞아요. 타일이 다 돼 있는 거, 그거 물걸레를 다 닦고, 그리고 그 전동차가 낮 동안 운행을 하면서 떨어진 기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이렇게 긁는 거를 긁어내고. 일단 지하철 안도 먼지가 하나도 없이 그렇게 그 청소하는 일을 저희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너무 지하철에 대해서는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 지하철 그러면 그 일을 할 때 혹시 사고라든지 이런 난 적은 없어요? 사고가 나죠. 아 그리고 네, 주로 어떤 왜냐면 사고가 많이 나요? 사고가 많이 추락 사고가 많이 추락 나요. 사고. 추락 사고가 많이 나고 그 전철이 위에 전기선으로 다는 게 아니고 밑으로 고압으로 돼 있는 게 있어서 이제 안내원들이 밤에 영시근무할 때 빗자루 같은 거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감전 사고. 전기선을 다치면은 그쵸. 그리고 북한 빗자루 아시잖아요. 맞아요. 중간중간 철. 철로 네, 이렇게 네, 맞아요. 꼬매 이렇게 연결돼. 했는데 그게 다 다스려 먹으면 그러니까 뭐 부주의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면은 그게 딱 빠지야. 근데 이게 고압이거든. 그냥 일반 전기가 아니고 밑으로 고압선네. 고압 이렇게 엄청 이렇게 넓어요. 아. 그리고 그 밑에 가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윙 소리도 나요. 전기 흐르는 소리. 큰 전기 흐르는 소리. 그러니까 그 전동차가 밑으로 밑으로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전 사고가 많고 추락 사고가 많고 그럼 아까 교대가 3교대잖아요. 3교대, 예. 근데 제일 힘든 교대가 그럼 청소하는 교대. 청소하는 교대 영시근무. 예, 영시근무. 그거는 아. 청소를 일단 다 해야 되니까 빠짐없이. 아 그리고 또 북한에는 또 그 좋은 역사 같은 경우는 되게 넓고 그 약간 샹들리아처럼 전등이 되게 많아요. 막 이렇게 예, 이렇게. 무리등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리등. 무리등이라 그래 북한에서. 그거를 하나하나 하나 다 다 닦는다는 닦아야 돼. 말씀이잖아요, 그거를 지금. 제가 그래서 허리를 다친 게 아. 그 근무를 설 때 이 사다리가 이렇게 사각형 사다리가 있고 삼각형 사다리가 있고 양쪽으로 된 게 네. 있잖아요. 근데 신입이 입대한 지 얼마 안 된 애가 이 고정핀을 양쪽으로 다 꼽아야 되는데 하나만 꼽아. 한쪽만 꼽아놨어요. 근데 내가 차라리 안 꼽힌 쪽으로 올라갔으면 괜찮은데 꼽힌 쪽으로 올라가니까 이게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높이가 3m예요. 근데 그게 넘어지면서 그거를 같이 안고 넘어지면서 바로 철길 내로 있는데 허리가 부딪히면서 꽝 떨어져. 철길로 떨어진 거예요? 그쵸? 그걸 이게 무리등이 아이고. 이 중 가운데 있는 게 있고 그 맞아요, 역사 맞아요. 이쪽 안쪽으로 안쪽에 있는 예, 거.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안쪽에 거를 안쪽 걸 닦다 보면은 닦으셨네. 그게 바로 예, 듣기만 해도 그래가지고 아찔하네요. 허리 다쳐서 결국은 이제 감정제대를 한 거거든요. 거의 6개월 북한에 6개월 동안 맞아요. 병원 생활하면 군 생활이 안 되거든요. 감정제대라는 게그 의가사. 의가사제대 예. 제대죠. 그래가지고 참 어찌 보면 그냥 20대 때 다 추억이 묻어 있는 곳인데 20대 때 어찌 보면 또 그럼 제가 궁금한 게 94년 언제 군에 나가셨어요? 9월달. 아 9월달에 그때 94년 7월 8일 날에 김일성이가 예, 죽었잖아요. 예, 죽은 9월달 해. 평양 분위기 어떠셨어요? 갔을 때. 그때는 밖에 못 나갔죠. 신병훈련 기간이니까. 아 신병훈련 예, 기간이니까. 신병훈련 기간이니까 네. 밖에 못 나가고. 그러니까 저희 부대가 건국역 지상에 있는데 네. 주민들 아파트 사이에 병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막혀 있는 데이기 네네. 때문에 그때 당시는 밖에 못 나가서 나가- 그 분위기를 예, 모르셨다. 모르죠. 그러면 그 24살 때 허리를 다치시고 뭐 한 병원에서 그러면 치료받는 동안에 그 뭐 잘 치료를 해주던가요? 못했죠.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이제 여기를 말하면 디스크인데 네네. 우리는 자골신경통이라고. 그런 신경통만. 나 16년 만에 처음 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내가 무슨 그때 신경통? 자골신경통. 이게 좌쪽 골반 있잖아요. 왼쪽 골반에 자골신경통. 네. 그러니까 정말 제가 말 그때 그대로다. 이게 4번째하고 5번째 여초가 이렇게 어겨가지고 네. 여기에서 이제 신경이 눌리면서 왼쪽으로 그게 신경이 그쵸. 뻗치면서 왼쪽 다리를 못 썼는데 네. 이제 자골신경통이라고 해가지고 그 자골신경통 그런 치료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치료를 해줘요? 그냥 해주는 게 주사 진통제 놔주고. 근데 이제 엄마가 우리 평양에 큰아버지가 있는데 그 평양에는 이제 엑스레이가 이 병원에 큰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같은 게 있긴 해요. 있는데 그것도 필름이 없어서 기계는 있는데 필름이 없어서 못 그 찍는 당시에, 게 예. 예, 그 당시에는 못 찍는 게 못 있었어요. 찍었었어요. 그래서 큰아버지 도움으로 해가지고 부대에서는 치료를 한 3개월을 받는데도 차도가 없으니까 엄마가 이제 올라온 거예요. 평양으로 와서 큰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아무래도 좀 다른 병원, 사회 병원을 데리고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큰아버지 도움으로 병원을 갔는데 필름이 없는 거예요. 척추를 찍어야 되는데. 찍어야 되는데. 필름도 네. 장마당에서 사는 건 아니죠. 아니, 그래서 그때는 그래서 없었어요. 그때 당시 94년도. 장마당에서 사는 게 아니고 큰아버지가 그래서 또
우리 아빠가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엄마랑 도덕 결혼을 하다가 무산강산으로 무리배치를 했거든요. 저희 아빠가. 그래서 아빠가 이제 특수부대 출신인데 그때 아빠 특수부대 출신의 친구분이 우리 부대 대열 참모. 아, 대열참. 예, 대열 참모여가지고 이제 그분이 사해안전성병원 쪽으로 연계를 해줘서 필름을 구해다가 찍은 거예요. 예. 찍었는데 이제는 이게 이쪽으로 마비가 오기 시작해갖고 군 생활은 또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결국 감정제대 판결 받고 거의 집에 아시죠? 북한의 그 그쵸. 맛들이. 예. 예, 저 거기에 그 이제 전쟁 영화를 보면 단가라 그런 단가라고 데니까. 이렇게 들거, 들거 들거. 있잖아요. 아, 예, 네, 거기 들거. 저는 실려서 제대로 예, 하신 제대했어요. 그래서 평양에서 실려서 온 거예요? 예, 그러면? 아. 거기에 실려서 기차에 그 평양 무산행은 직행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직행. 그거 타고 군인칸에 타고 오는데 또 중간에 오다가 정전이 돼갖고 그것도 차굴 안에서 차가 멈춰섰는데 나는 이제 운신도 잘 못하잖니 다리 왼쪽 그쵸, 다리 예. 그때 잘 못 지금 쓰고 마비 오고 막 예, 이런 거의 상황이고. 마비 오기 전 그 상황이어갖고 이렇게 아이고. 들면 뻗쳐서 못 뛰어갖고 아. 목발을 집은 상황인데 정전이 내가 한 3시간 동안 내가 탄 터널 안에서. 터널 안에서 내가 타 있는 바구니가 딱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열차가 그 안에 딱 들어가요. 거기에 딱 선이 어디 그렇게 서서 3시간 동안은 컴컴한 진짜 곳에서. 예, 옴싹달싹도 못하고 근데 호선 공간이 있긴 했는데 예. 솔직히 이제 감정제대에서 오는 애들은 호선 공간에 별로 신경도 안 맞아요, 써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뭐 일단은 부대에서 올 때 영예군인증을 또 다쳤다고 해서 북한은 맞아요, 저- 다 주지는 않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예, 무조건 다 받지는 못해요. 예, 근데 이제 혹시 그것도 당원이셨어요? 예, 저는 후보당. 후보당. 그 국정원에서 당증이 정당증만 보다가 후보당증은 종이장이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이거 당증 맞냐고. 그 얘기는 일단 예. 국정원 예. 얘기해서 듣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해서? 이렇게 해서 24살에 무산으로 내려오셨어요. 94년부터 2000년까지 2000년까지 군 생활을 하셨고 2000년도에 무산에 내려오셨는데 네. 언제 회복이 되셨어요? 지금은 좀 회복- 괜찮나요? 어떻게? 지금도 계속 치료는 아, 치료 예, 받는 계속 중인가요? 받아요. 아. 예, 이거는 무리하면 안 되는 네네. 거니까 예, 고질병이잖아요. 앉아 있다가 불편하시면 일어나셔도 돼요. 저희 자유로운 방송이어가지고 불편하시면 예. 그러면은 오셔가지고 그럼 명예군인 되신 거예요? 올 때 이미 그 수속 다 밟고, 예. 밟고 왔고 영예군인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사람이 영예군인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예. 북한 같은 경우는 군 생활을 하다가 네. 다치어서 내가 이제 운신을 못할 정도 네. 됐을 때 그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말하면 장애급수가 뭐 1급, 몇 2급, 급, 3급 몇 급. 이렇게 있듯이 북한도 그 영예군인증을 받으려면은 그 다친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내가 진짜 하반신 불스가 오냐 안 오냐 그런 거에 따라서 영예군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부대에서 판결을 내린 게 아예 여자부실도 못한다고 이제 판결을 낸 거예요. 애도 못 낳는다. 이게 하반신 마비가 오게 되면은 여자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거의 못 낳는 확률이 많다. 아.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영예군인 판결을 받아갖고 이제 제대를 했거든요. 근데 와서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저는 경비대고 또 무력부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또 같이 무력부에서 감정제대 되는 물어봤더니 걔는 못 받아갖고 왔더라고요. 네. 예, 근데 그런 오히려 보면은 걔가 이제 나보다도 조금 더 심한데 이렇게 한쪽 눈이 실명이 돼갖고 진짜요? 예, 아.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몰라요. 아. 왜 안 보이는 건지는 모르는데 걔는 한쪽 눈이 실명이 돼갖고 왔는데 근데 영인군인증을 못 예, 받았어요? 걔는 못 받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게 그 걸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예, 세상에. 걸을 수 그러면- 있는가 없는가 해서. 눈이 다 멀어도 걸을 수 있으면 영예군인증 안 나오겠네. 그거 말도 안 네. 되는 진짜 북한 기준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진짜. 그럼 팔 다치면요? 팔 다치면은 뭐 한 팔은 있잖아요. 그거 걸어다닐 수 있으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안 돼. 북한 영화를 보면 그 참. 영예군인들 그 예전에는 막 처녀들이 막 시집을 가고 맞아요,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맞아요. 예, 휠체어를 못 그게 걸고 가장 다. 큰 예, 기준이고. 휠체어를 그러니까 타고 그러니까 다녀요. 군에서 다친 남자들이 결혼을 못 하니까 북한에서 그런 남자에게 결혼하는 여자들을 되게 우대해줬어요. 우대를 해줘.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한때 그런 남자들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여자들한테 막 교육하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영예군인 공장에 이제 배치가 돼서 오셨잖아요. 영예군인 공작은 아니고 그냥 없었어요? 그건 아니고 그냥 그걸 받아가지고 집에 왔는데 저는 또 깜짝 놀란 게 이제 94년도에 나가서 2000년도에 그렇죠, 군생활만 하다가 뭐 사회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맞아요. 모르고 살았. 아, 특히 또 충격이 특히 또 평양이었잖아요. 맞아요, 저는 맞아요.
뭐 대우도 좋고 하니까 맞아요. 왔는데 그 옛날 토백이 어르신들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돌아가시고. 다 돌아가시고. 굶어서. 뭐. 고난의 네, 행군이. 예, 그 시기에 94년도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 그리고 아, 우리 집도 와서 보니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막대기로 휘둘러도 걸릴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팔아서. 다 팔아서 쌀 사 먹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집에. 그래도 그나마 우리 집에 옛날에는 뭐 오당이 있을 거 다 네. 있었는데 하나도 없이. 그리고 또 충격인 거는 동창생들 만나려고 했더니 다 탈북을 하고 4명밖에 안 남아요. 동창이 없었어요? 네. 그때 한옥중 누님도 가셨고. 그러니까 이제 못 간 애들은 일찍 결혼을 해서 애를 낳다 아. 보니까 차마 그래서 못 간. 못 간 남아있는 애들이 있고 아니 동창분이 몇 분이셨는데요? 우리 반에는 34명. 그럼 34명 중에 네. 4명만 남아 옥정이는 있고. 이제 동창이긴 한데 우리 같은 반은 아니고 다른 반. 근데 4명만 남아 있고 한 네. 30명 정도가 다 갔어요, 다. 다 탈북.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는데 참 웃기면서 그 충격 슬픈 아니었어요? 상황. 왜냐면 엄청 곧 충격이었죠. 군에서 아주 사상적으로 잘 네. 교육받고 딱 왔는데 다 뛰어버렸으니까 중국으로. 다 그 본인 엄마한테 배신하고. 도대체 뭐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조만간 너도 거기 갈 거야. 엄마가 엄마가 그래요? 어머니가요? 준비하고 있으라. 조만간 갈 거야. 너도 거기 갈 거야.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소리에 저도 또 한 번 더 경악을 한 거죠. 내가 중국을 왜 가지? 근데 이제 또 허리 다쳐서 오다 보니까 치료도 해야 되고 네네네. 돈도 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아무래도 내가 너를 보내야 되겠다. 네네. 중국으로. 그렇게 그러면은 그 제대 다 돼가지고 바로 혹시 일이라든지 일은 못했죠. 장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내가 그때 집에서 당시는 그냥- 은신을 못해서 저 지금 이게 등에 보면은 네. 온통 다 뜸자국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의술이 안 좋다 보니까 이거 아이고. 민간 치료를 하면서 그 척추 다친 부위는 직접적으로 살을 지졌고 이거 아이고. 치료해 주시던 분은 좀 나이가 드신 분인데 여자 아직 처녀애라고 그나마 뜸자리가 안 나게 그 가지천 아시죠? 맞아요. 북한 예. 여기서 말한 꺼즈. 예, 꺼즈 꺼즈, 넣고 마늘 깔고 소금 넣고 그거에다 뜸방울 넣고 뜸을 이렇게 뜨니까 이게 상처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혈 하나하나마다 그래서 아마 뜸을 한 10,000장은 뜬 것 같아요. 이쪽 허리 쪽은 아직도 이렇게 딱 보면 담뱃불로 지져져 있는 것처럼 맞아요. 이렇게 3개 딱 있어요.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중국에 가시기 전까지 계속 치료를 했죠. 치료를 받았죠. 예, 그러고 계속 진짜 치료를 여기를 받- 말하면 거꾸로 서듯이 이렇게 계속 상체를 왜냐면 이게 이렇게 된 게 빠져나와야 되니까. 아. 근데 그 뜸을 뜬 게 왜 떴냐면요. 여기 직접적이 닫혀져 있는 부분을 아예 불로 지져서 이걸 놀라게 한 다음에 그 뼈를 맞춘다고 아, 하듯이 예. 그거를 이제 억지로 이제 어. 그 뜨겁게 해갖고는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때는 동네에 남자분 2분, 어머니 아는 분 해가지고 입에다가 엄마가 수건 물리고 뼈를 맞추듯이 양 허리를 이렇게 잡아당기. 그게 효과가 있었나요? 효과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그렇죠. 차라리 효과가 있으면 몰라. 그러니까 이게 엄청 고통이죠. 그거를 다 참아내야 고통만 되니까. 커. 제가 기억나는 게 옛날에 그 꽃제비를 하다가 뭐 이렇게 약간 다리 쪽에 다쳐가지고 이제 어떤 분이 자기가 침을 놔주겠대요. 네. 자기가 한의사래요. 근데 아. 침통을 갖고 다니더라고요. 네. 그래가 침을 넣는데 모내기처럼 그냥 다 쑤셔놔 이렇게 막. 더 아파. 그게 아파가지고 오히려 제가 다친 쪽이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요 정말. 그러니까 의료 기술이 정말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런 의료 기술이라든지 또 이런 약이 민간 치료. 약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북한의 그런 의학법은 예방의학. 그러니까 아프지 않을 때 잘 관리를 해라. 약간 이게 북한의 감기 의학의 걸렸을 때도 네. 마늘 직대켜갖고 콧구멍에다 대고 있잖아요. 코가 막혔을 때. 예, 민간요법. 예. 민간요법이라고. 코감기 걸리면 그거를 이렇게. 그리고 북한에 또 그렇게 파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예. 그 이렇게 뚜껑을 열면 안에서 네. 마늘 네. 그거에다 솜 같은 거 이렇게 나가지고 이렇게 들이마시면 마늘 향이 쫙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그럼 치료를 받다가 어떻게 중국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내가 생각을 한 건 아니고 이제 엄마가 집에 있는 거란 건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서 팔아가지고 치료비에 이게 네네. 보태고 하다가도 이제 안 되니까 1년이 돼도 못 걸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살짝 이렇게 네. 계속 왼쪽 다리는 그 마비는 안 오고 그래도 계속 절고 예, 절고 하니까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엄마는 이제 너를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다. 엄마가 참 능력이 없어서 무능이 돼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래서 중국으로 좀 가면 안 되겠냐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저는 솔직히 그게 너무 이제 당황하고 황당하고 내가
그래서 엄마 그때는 이제 그 제대해서 얼마 안 됐으니까 어머니 제가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그때는 이제 살짝 그렇죠. 군 말투가 좀 예, 남아 예. 있을 때니까 그래서 아니 거기는 자본주의 나라인데 내가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네가 가겠다고만 하면은 엄마가 알아서 다 해줄 수 보내주마. 있는데 예, 근데 결정적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이제 엄마는 이제 내가 자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저희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36에 3남 1녀를 혼자 키우셨어요. 혼자 그 나이에 어린 나이에 가부가 돼갖고 그래서 술을 혼자서 이렇게 드시면서 내가 이제 자고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쓱 쓰다듬으면서 아휴 남의 집 딸들은 다 중국 가서 돈 벌어서 이렇게 엄마한테 돈도 보내주고 그런다는데 나는 그것까지는 안 바라는데 제발 네가 중국만 가서 병치료만 해서 허리만 좀 나았으면 좋겠다. 엄마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울면서 술을 마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눈을 딱 감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차마 안 가겠단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일어나서 그러면 나 가서 병치료만 끝나면 엄마가 나 데리러 올 거냐고 그랬더니 그래 너 가서 병치료 다 끝나면 엄마가 네가 오겠다고 하면 데리러 오마. 그래서 이제 엄마가 한 3개월 준비를 했어요. 그때 당시는 또 옛날에 너무 이제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내가 올 당시에는 조금 경계가 좀 심했어요. 예, 완전히 심해진 건 아닌데 좀 심해질 단계라서 이제 국경경비대 그리고 또 내가 밤에는 못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대낮에 건넜어요. 낮 12시 사이렌 앵 날 때 더 위험한 그때 이제 그 국경경비대 잠복 근무 서는 애들을 교대 시간. 교대 시간 하는 애들한테 돈을 주고 대낮에 건넌 거죠. 야. 엄마가 저희 엄마가 엄청 좀 대단하시네. 난여자예요. 그럼 그래갖고 국경경비대 친구들하고 서로 이렇게 다 알고. 그게 아니고 저희 엄마가 그때 당시에는 보이부 반탄가장이랑 되게 친해갖고 근데 반탄가장이 우리 아빠 친구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무산강산에서 운수시장 촉당 비서를 네. 하시다 보니까 그 무산에 조금 이렇게 친구분들이 좀 잘 나가는 잘 친구들이 나가는 많았네. 친구분들이 많아갖고 그때 보이부 반탄가장이 직접 가서 그 시간 몇 시간 사이를 비워놔라. 그래서 12시 되면 다른 사람들 다 민간인들이 그렇죠. 밥 먹으러 들어가고 다 네. 조용한 시간이니까 그때 낮 12시에 걷는데 그때 눈이 이만큼 쌓였는데 다리를 이제 잘 못하고 목발 한쪽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딱 강 여기 절반을 딱 들어섰는데 막 갑자기 다리가 떨리면서 못 가게 한 거예요. 엄마는 저기 뒤에 서서 엄마 얼마나 울었을까. 빨리 가라고. 빨리. 근데 저는 그때 당시는 울음이 나온 게 아니고 막 내가 왜 여기를 간다고 했지 막 이런 생각인데 앞에서는 이제 엄마가 중국적으로 미리 연락했었던 분이 또 그 브로커분 빨리 저는 브로커 통해서 안 왔어요. 엄마가 다 손을 나가지고 친구들, 아는 분들. 예, 아는 지인. 지인 그때 무역하면서 알고 소개, 지냈었던 소개하셔서. 분들이 야 윤이 이름이 이제 아빠 성 엄마 성 하나씩 해서 이윤이라고 해가지고 괜찮아요? 이름 나가는 거. 이윤이 편집해 주세요. 아니에요. 어차피 이윤이라고 아빠 성 이름을 엄마 성 아, 한자씩 해서 그냥 이윤으로 아유, 이름을 깜짝이야. 써가지고 예. 예. 그래갖고 윤이야 빨리 하는데 막 고름이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현에 있던 삼촌이 너무 급하니까 절반까지 왔는데 내가 발을 더 나가지를 그렇죠. 못하는 거예요. 금방 그러니까 아프고 하니까. 본인이 막 삼촌이 오셨어요? 막 뛰어가지고 와서 그때 제가 몸무게가 45kg 나갔대요. 그때. 엄청 말랐죠. 키가 제가 70이 넘는데. 그래서 그 삼촌이 그냥 바로 들쳐업고 막 뛴 거예요. 중국 쪽으로 건너가서 딱 건너가니까 맞은편에 차 대게 해놓고 그때 제대하고도 보통 제대군인들은 변장 떼고 군복 입고 맞아요. 다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유일한 옷이죠. 예, 사복도 그때 없었어. 엄마가 내 병치료를 하다 보니까 언제 나를 사복을 사줄 그런 맞아, 여유가 여력이 안 안 됐었거든요. 그 바로 딱 도착을 해서 삼촌이 내려놓고 차 안에서 이제 옷 다 갈아입히고 북한 옷 다 벗겨가지고 그러고 이제 도착을 한 게 중국 하령. 하령에. 예, 그렇게 하령. 해서 그- 2002년 12월에 네. 이제 중국으로 가셨어요. 그때 나이가 26살이었죠.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국경 지역에 살다 보면은 남한 드라마라든지 뭐 외부 세계에 대해서 뭐 많이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혹시 뭐 남한 드라마 본 적 있나요? 군생할 때는 하나도 몰랐고 아, 제대해서 왔는데 저희 엄마가 무슨 CD 같은 거를 예. 갖고 오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엄마 이거 뭐냐 그러니까 이거 너는 보면 안 된다고. 엄마만 어머니 혼자 보셨어요 그러면? 우리 엄마는
내가 지금도 생각하면 항상 어렸을 때도 맨날 뭐 이불 뒤집어 쓰고 뭐 듣고 했던 게 남한 방송을 들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많이 깨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머니가 딸 보고 가라고 했지. 그래서 그럼 오셨을 때도 너도 곧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네. 것도 네. 다 생각이 다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생각은 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아프고 치료도 해야 되는데 돈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 중국 쪽 지인분들한테 그리고 어차피 또 그분 나한테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 삼촌한테는 제 아픈 거 다 나오면 거기 시집 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삼촌한테는 삼촌한테. 예, 그래서 이제 삼촌 하는 어머니랑 같이 모여가시던 분인데 그 삼촌한테는 제 시집 보내라고. 어머니가 현명한 분이시네. 왜냐면 더 이상 북한에 희망이 없다는 거를 그쵸. 오랫동안 알고 계셨던 그 것 같아요. 전부터 왜냐면 또 북한이라는 게 중국 사람들 많이 접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또 엄마는 중국 쪽도 또 가봤고 하니까 그리고 참 여자가 우리 엄마는 좀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중국에 오셨어요. 중국에 오셔가지고 병원에 갈 수 있었나요? 병원에 입원을 했었죠. 병원에요? 삼촌이 이제 연길병원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국적이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없는데 이제 또 가짜 중국도 신분증. 돈으로 하면은 뇌물, 다 이사한테. 되니까. 예, 돈을. 그래서 독방에다가 뭐 아무런 그런 뭐 여건도 없고 아무런 진짜 뭐 가족도 아닌데. 네, 진짜 뭐 가족도 아니고 한데 그걸 또 병원에서 다 낫게끔 도와주시고 그래서 한 몇 개월 만에 나왔어요 병원에서. 그러고 중국을 와가지고 6개월 만에 그러니까 막 뛰어다니진 못하더라도 걸을 수 목발 없이 걸을 수 있었어요. 걸을 수 있게 이제 약물 치료하고 물리 치료 변경해가고 하면서 근데 제일 많이 물리 치료 시킨 게 견인 다리를 높이 세우게 하는 거. 네네. 이 하체를 이렇게 올 거꾸로 상체 이렇게 해서는. 예, 그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또 중국에 있을 때 2004년도에 어머니를 중국에서 만났대요. 예. 무슨 이야기죠 이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치료 다 되고 네네. 연변적으로 워낙 많이 잡으니까 맞아요, 네. 삼촌이 저를 심양으로 보냈어요. 심양으로, 그래서 예. 그때 이제 심양에서 제가 이제 한국 개고기 집이라는 식당에서 이제 일을 하고 네네네. 있을 때 엄마가 이제 저를 보러 중국까지 오신 거예요. 어머니가 그럼 예. 그럼 어머니가 그럼 직접 어머니- 두만강을 네, 어머니도 도강을 해가지고 불법으로 합법적으로 안 하고 혼자 오셔서 그때 내가 심양에 있다가 그 아는 언니랑 청도로 이제 여행을 간 상태에서 네네. 어머니가 심양을 오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 우리 식당 사모님이 전화가 와갖고 네네. 니네 엄마라는 사람이 찾아왔다고. 네. 예. 그 식당 아주머니는 중국 사람이셨어요? 그 한국 분이에요. 한국 분? 예. 그래서 사모님이 니네 어머니란 분이 찾아오셨다고. 네. 그때 어떠셨어요? 전화 근데 받았을 저는 그때 당시는 왜냐면 어머니랑 거의 중국에서 통화를 좀 자주 네. 하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 엄마가 왜 왔지? 때. 온다고 약간 말을 해주지. 당황스럽게 온다는 얘기도 없었는데 갑자기 왜 왔지? 그리고 또 한쪽으로 좋았어요. 아, 날 데려가려고 왔나? 이제는, 네, 아, 알았어요. 이제 네. 데려가려고 왔나? 이 생각을 한 네.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청도에서 바로 기차 타고 네. 심양으로 왔는데 엄마가 나를 보던 이제 좀 살도 오르고 네. 그때랑 좀 많이 다르니까 그래서 많이 엄청, 나았고. 엄청 좋아졌으니까 너 엄마가 집 북한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안 가면 안 돼. 아버지 엄마한테. 이제는 이윤정님께서 네. 본인이 근데 엄마는 안 가면 안 돼. 그러니까 그래 네가 그런 얘기를 할 줄 알았다. 네.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한번 떠보신 거예요. 네, 다시 그러면서- 북한 갈래? 이렇게. 그러면서 엄마가 네가 보내준 돈 잘 그때 내가 식당이라면서 중국 돈으로 800원을 받았어요. 아. 예, 중국 돈을 그때 당시는 그렇게 많이 월급을 못 받았어요 저희 탈북자들이. 근데 그래도 그 월급 떼끼지 않고 꼬박꼬박 그렇죠. 또 주시는 받는 게 분이 어디예요. 있으니까. 맞아요. 예. 근데 굳이 식당에서 먹고 자고 하니까 저는 그 돈을 쓸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집에다 차곡차곡 모아서 이제 다 보냈는데 엄마가 와서 잘 받았다고. 아. 그러더니 이제는 엄마 따라 집에 가야지 그러니까 내가 근데 엄마는 안 가면 안 돼요. 왜 그러셨어요? 왜 안 가면 안 돼요?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사상이 너무 딱 투철해졌다가 왔는데 네. 병원 동안은 몰랐어요. 병원에 있을 때는 모르고 병원에서 퇴원을 해서 삼촌네 집으로 왔는데 한국이성 TV를 보더라고요. 한국이성 TV 를. 네, 근데 한국이성 TV를 보면서 제가 너무 감명 깊었던 게 지금도 6시 내 고향, 아. KBS 6시 내 고향. 네. 근데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북한은 솔직히 할머니들 몸빼바지 입고 쓰러진 초가집 이런 거 맞아요. TV에 안 나오잖아요. 네. 근데 한국 6시 내 고향 보면 그런 게 다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지? 저런 거 다 나오고. 그러니까 네. 너무 그게 자연스럽고 사실적으로 보여주니까. 사실적 진실된 거잖아요. 그래서 와 북한 같은 저런 게 방송에 나올 수가 없는데 그쵸, 네. 할머니들 꼬부라지는 할머니도 못 나오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삼촌한테 궁금한 게 있어서 계속 질문을 하고 남조선에 어떤 대해서. 질문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기 남조선은 어떠냐. 근데 그때 당시 또 삼촌 조카가 한국에 들어와서 돈을 번다고 들어온 조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촌이 야 남조선이 아니고 촌스럽게 얘기하지 말라. 한국이라고. 촌스럽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한국이다. 예. 그래서 아 한국? 그래서 거기는 삼촌 어때? 그러니까 너 가고 싶다 그러면 보내줄 수도 보내줄게? 있어. 이렇게. 응, 삼촌이 삼촌이 보내줄 수도 딸처럼 있어. 정말 생각했네요.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의 안 건데 다 우리 엄마 주입을 받은 거였어요. 야, 그러니까 삼촌은 엄마한테서 그러니까 엄마 세뇌를 당했네. 다 주입을 받고 그러면서 그때 삼촌이 그러더라고요. 니네 엄마가 너 병 다 나오면 여기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 보내라고 했다고. 근데 그 삼촌은 엄마 동생이에요? 아니요, 그 무역을 하면서 무역하다가 알게 알게 되신 사람. 분이고 삼촌 와이프가 우리 엄마랑 같은 파평윤 씨예요. 아. 예. 사모님 그래서 숙모가 엄청 착해요. 엄청 잘해주고. 그러니까 아무리 삼촌이 잘한다고 해도 여자가 그렇죠. 허락을 안 하면 못하는 네. 거예요. 근데 숙모도 완전 엄청 괜찮고. 귀인이네, 귀인. 예. 그럼 그런 이제 TV도 한국 TV도 보시고 이제 삼촌한테 그런 한국에 대한 얘기도 들으시면서 생각이 이렇게 많이 변하셨겠어요. 남조선에 대해 네, 갖고 있던 생각이. 그런 생각이 많이 변했고 또 이미 중국에서 한 1년 넘게 있다 보니까 내가 교육을 받던 거랑은 중국이랑 사이도 또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왜 이렇게 모르고 살았을까? 진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예. 그러면서 이제 좀 생각이 이게 사회생활을 내가 안 하고 군생활만 한 사람들은 좀 빨리 이게 머리가 못 들어가요. 예, 사회생활을 저는 아예 못하고 그리고 또 더 웃겼던 거는 내가 중국을 딱 탈북했을 당시에가 그 한국에서 뭐 월드컵인지 뭔지 네. 해서 그게 이제 그 후 폭풍이 너무 가셔지지 않은 그쵸. 상태라서 무슨 이렇게 빨간 거 막 끼고 그쵸, 뭐 이러는 빨간 거라서. 티셔츠 입고 예, 막, 예, 예. 막, 그래서 예.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붉은 악마만 네. 붉은 악마가 뭐지? 엄청 그러니까 그러고 막 그 이렇게 지나간 거 돌려보는 거 네. 같은 걸 보다 보면 막 사람들 응원하면 울고 하니까 왜 울지? 아니 그러면은 그 어머니 오셨을 때 그럼 안 가겠다고 북한이 안 돌아가겠다고 안 하셨잖아요. 가겠다고, 그럼 예. 어머니는 혼자 다시 북한에 돌아가셨어요? 갈 때는 어머니가 혼자 갔고 네. 그러고 또 어떤 대화를 하셨어요, 두 분? 그때 이제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네가 안 가겠다는 대답이 나올 줄 알았고 그러면은 이제 너 엄마가 그럼 한 곳으로 더 보내고 싶은 곳이 있는데 갈 거냐? 그래서 엄마가 가라는 데면 어딘지 간다고 네. 그랬더니 남조선도 괜찮니? 그러니까 엄마 촌스럽게 남조선이 뭐야 한국이 지금 엄마 남조선이 아니고 여기서는 중국에서는 한국이라 그러니까 아니 남조선. 근데 우리 모르죠. 엄마가 네. 예, 그 중국에서 얘기를 해도 그 북한에서 조용조용 하던 그 습관이 있어서 남조선 이렇게 조용히 얘기를 해요. 네. 예. 중국에서 말씀하신 중국에서 얘기하시는 것도 남조선. 그래서 엄마 여기서 크게 얘기해도 돼. 그래서 어머니가 네. 남조선에 가라고 하면 갈래라고 네. 하시고 본인은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엄마 거기도 보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간다고 하면 그래서 그럼 엄마 나 가볼게 그러니까 엄마가 정말로 갈 거냐고 그래서 나 가보고 싶다고 근데 엄마가 딱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중국에서는 다시 네가 오고 싶을 때 북한으로 올 수는 있지만 남조선을 일단 가면 아, 영영한 이별이니까. 영영 엄마를 못 볼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망설여졌죠. 망설여져가지고 그럼 나 갔다 중국으로 다시 못 와? 그러니까 중국으로도 못 와 너는 그냥 거기서 쭉 살아야 돼. 그래서 밤새 그때 엄마랑 한 2-3시간을 새벽에 잠 안 자고 그 얘기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나 그래도 가볼래. 남조선. 남조선. 나 그래도 그 나라를 가보고 싶다고. 왜냐면 엄마 내가 여기서 살면서 한국 이성을 보면서 한국 TV를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곳하고는 좀 아닌 것 같더라. 그래서 엄마가 가라고 하는 데는 안전하니까 설마 나를 죽을 때는 보낼 거 아니지 않냐. 그래서 대신 엄마한테 부탁이 있다고. 그래서 뭐야? 어떤 부탁이셨어요? 그래서 엄마 나 대신 그러면 엄마 갈 때 같이 가서 가족들 한 번만 보고 오자. 다시 북한 가서. 예. 그래갖고 사실은 그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쵸. 엄청 네. 어려운 위험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근데 너 갔다가 다시 못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못 나오면 그냥 또 가족들하고 거기서 살면 되니까 그래도 영영 못 보는 것보다는 가서 한 번이라도 네. 보고 오면 좋지 않냐. 그래서 그때 갔다가 일주일
일주일 만에 이제. 같은 해 2004년에 이제 예, 그럼 2004년. 일주일 동안 누구누구를 봤어요? 큰 오빠, 가족들 다 봤어요? 작은 오빠 그때 평양에서 평양에 고생할 고생했으니까. 그래서 못 못 봤고, 보셨고. 큰 오빠, 남동생, 삼촌, 뭐 숙모, 네. 이모 이제 다 보고. 그때 남조선에 간다는 말 아니, 했어요? 안 하죠. 못 하셨- 다시 이제 중국으로 가는 줄 알죠. 아, 중국으로 가는 줄. 그러고 그러면 낮에는 못 돌아다니니까 네. 밤에 이제 남동생하고 밤거리를. 아. 근데 이제 마침 그때 동생이 안전복을 입고 있다 보니까 안전복. 안전은 그때 네. 안전은 현역으로 있었잖아요. 네. 북한은 11시 이후면 못 돌아다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난 너무 웃겼던 게 내가 2002년 탈북을 해서 2년 만에 갔는데 하나도 바뀐 게 없고요. 그냥 구호만 새로워졌어요. 아. 구호들만. 그 빨간 글씨 예, 그거 하고 그냥 간판들만 더 많아지고. 네. 그래서 동생하고 이제 쭉 그 내가 이제 건너왔던 네. 칠성 세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그쪽 남평 그쪽으로 해서 남평이 칠성 맞은편 중국 쪽인데 네. 그쪽으로 쭉 걸어가서 한 바퀴 돌고. 그러니까 저녁마다 이제 동생이랑 같이 동생이랑 산보를 하셨네. 산보를 한 거예요. 근데 늦은 시간에 나갔는데 동생이 안전복이다 보니까 기차 때도 그쵸. 뭐 어디 가냐고 물어 안 보고. 그쵸. 예. 그리고 또 제일 싫었던 게 이슬하게도 못 입겠던 게 전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이. 중국에 있다가 이제 북한에 오니까 그게 이제 신경 쓰이시는군요. 씻지를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더 웃겼던 게 삼촌네 우리 집에 이사를 가다 보니까 삼촌네 집에서 먹고 자고 했는데 삼촌네 애들이 이가 있는 너무 거야. 많아. 그러니까 그게 북한에는 이제 이게 머리까지 석회. 나는 게인데 이 살에 속 옷에 있는 이들은 또 하얘요. 이 색깔도. 배 볼록해서 피 빨갛고. 예. 그래갖고 엄마 보고 아, 좀 사실은 좀 더 입고 싶었는데 엄마 보고 나 빨리 가겠다. 이 때문에. 못 있겠다. 그러니까 사실 네. 중국에 한번 왔던 사람들은 못 있어요. 북한에 다시 못 가요. 못 그리고 가요. 또 정보를 접한 사람들은 북한의 이런 낙후한 모습을 보면은 북한에서 못 있을 살아요. 수가 예. 없겠네. 그래서 더 많은 정보가 북한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뭐 네. 큰 오빠나 다른 가족들은 이제 그냥 이윤정님께서 뭐 다시 중국 갔나 보다 이렇게 나를 큰 오빠는 만약에 알았다면 못 가게 했으니까 엄마도 그냥 좀 여기서 조금 며칠 더 있다 청진 내려갈 거야 그러고 이제 오빠들은 다 들어가고 근데 이윤정님은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를 알고 계셨잖아요. 그쵸. 내 마지막으로 보려고 간 거죠. 말을 안 했어. 이게 마지막이 될 거야라고 동생한테도 말 안 했어요. 안 해서 아니 엄마가 일절 말을 못 하게 해가지고 아, 엄마하고 그때는 둘만 알고 있었어요. 예, 엄마랑 예. 둘만 알고 있었고 그러고 내가 이제 2004년에 시도를 해가지고 2년 성공한 게 2년이 걸렸잖아요. 예, 2006년도에 오다 보니까 엄마가 그새 내가 연락이 안 되니까 엄마가 내가 죽은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뇌졸중으로 풍이 오셔갖고 이쪽으로 편마비, 왼쪽으로 편마비. 그러니까 왼쪽 편마비는 재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7년도에 오셨을 때 보니까 조금 말이 조금은 어눌하시더라고요. 아. 네, 완전히 그 궁금한 게 있는 게 그러면은 동생하고 그렇게 산보를 할 때 마음이 참 이상했겠어요. 동생이 나보다 키가 홀쭉 커가지고 네. 이렇게 누나 손 잡고 가는데 누나 손 잡고 이렇게 갔었어요. 예, 내 손 잡고서는 이렇게 둘이 이렇게 쭉 우애가 도는데 엄청 좋았나 봐요. 제가 또 동생 엄청 이뻐해요. 아. 둘이 우리 4살 차이인데 어렸을 때 무지 맞았죠 저한테 동생이. 근데 제가 지금도 저는 걔를 데려오고 싶어요. 예, 근데 한국으로. 또 남동생은 형들한테 더 많이 영향이 가요. 아. 여동생은 출가이니까 그렇죠. 그나마 괜찮은데 근데 돌면서 솔직히 입에서 막 맴돌긴 했어요. 아, 누나 이제 마지막이야. 예. 예. 근데 이제 엄마가 너가 거기를 가고 싶으면 누구하고도 비밀에 딱 엄마하고 너하고만 알아야 된다. 엄마가 딱 너무 강조를 하니까 그래서 동생은 그러면 근데 누나 우리 이제는 누나가 돈 좀 보내줘서 예. 먹고 살만한데 하지 마라. 왜 또 가려고 하냐 그래서 누나가 조금 1, 2년만 가서 좀 더 보러 갖고 아. 올게. 그러니까 누나 그냥 이제는 떨어져 있지 말자. 아이고. 동생이 그러는 거야. 그러고 보지. 그러고 동생을 한국 와서 또 봤어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내 동생이 또 엄마 오기 전에 네. 저보러 중국을 또 동생들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아, 그러면 이윤정님께서 이제 한국 오신 다음에 한국 국적이 가지고, 생기고 예, 저는. 중국에 예, 여행을 예. 가셨고 이제 동생 가족분들은 북한에서 이제 중국에서 예. 만나셨다는 예. 거죠. 봤어요. 그때도 말 안 했어요.
한국에 왔다. 그때 얘기했죠. 그때 동생한테 아. 남동생. 그러니까 동생이 그러더니 내 안다. 니 거기 간 거. 근데 우리 동생이 오빠들고 이게 남자 셋 중에 네. 제일 못생겼어요. 사실 오빠들 다.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일 못생긴데 제일 똑똑해요. 아, 엄청 똑똑해. 똑똑하고 눈치 빠르고. 씨는 그러니까 공평하잖아요. 이걸 안 주시면 머리를 주시고.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내 안다. 니 거기 간 거. 아이고. 그러면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서 그러면은 이제 2004년도에 어머니를 뵙고 이제 다시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 오셨고 그 마지막 가족들하고 이렇게 북한에서 좋은 시간을 뭐 좋은 시간이랄지 아니면 마지막 시간을 그냥 밥 한 끼 그냥- 같이 그 네. 숙모가 그 북한에는 농마국수가 농마국수. 우리 또 무산 쪽은 또 그쵸. 감자가 유명해서 감자, 농마국수 녹말로 이제 만든 예, 국수. 농마국수를 만들어줘서 그걸 다 같이 가족들하고 마지막에 먹었어요. 먹고 그리고 중국에 오셨어요. 예.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탈북 준비를 아까 한국, 예, 한국으로 한국행. 한국행을 예.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오신 거예요? 제가 하나 더요. 2004년에 어머니가 네. 이제 중국으로 오셨을 때 한국에 보낼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 사진들이랑 네, 네. 뭐 또 어떤 거를 갖고 이거 오셨어요? 이거 사진에 가족 사진 몇 개에다가 내 거 군인증, 제대증, 네. 당증, 아, 예비당 예 후보당증 후보당증, 정립장 있잖아요. 정립장, 예. 그거까지. 그거 다 국정원에서 이제 그게 당증하고 제대증 군인증 이건 안 주더라고요. 그리고 사진이 군복 입고 찍은 사진 몇 개는 또 못 받았어요. 아, 그래요? 그게 1호 촬영한 사진이 있었거든요. 아, 우리 김정일 예, 하고. 그때 아. 그 김일성이 죽고 금수산 기념공전이 네. 생기면서 그 금수산 기념공전 520일 갈리처라는 산하가 우리 지하철도 운영국 산하로 들어오면서 네네. 거기에 이제 안내원들을 뽑았어요. 아. 그게 뭐냐면 그 금수산 기념공전에 들어가면 수평순간기 싹 네네. 들어가는 데서 외국인들이 그 안에 들어갈 때까지 안내를 해주는 네네네. 거를 또 그 아, 2개 소대를 해가지고 걔네가 우리 부대 쪽으로 들어오면서 1호 행사를 했대거든요. 한 주먹밥 하나 먹으면 한 12시간인가를 아이고. 기다려가지고 예 그때 근데 그때도 우리는 김정일이 목소리는 못 들었어요. 아, 그래서 그럼- 여기에는 이제 촬영 가능한 이제 공개 가능한 사진만 갖고 예, 오신 예, 거죠. 예, 여기 지금 그 이 지하철에서 일하시던 요 사진들 시청자분들께도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게 지금 19살이실 예, 19살 때라고요? 1년 차 군대 나가서 1년 차. 예쁘네요. 아 근데 저는 이 북한 사진 전 처음 보거든요. 너무 신기하네요. 저는. 안내원. 네. 안내원 딱 팔에다 완장 끼고. 네. 아, 그래서 아까 요게 이제 서류가 그 봐. 파란 그 뭐지 빨간 게 아니라 파란 거라고 했던 게 예, 요거 파란 말씀하시는 견장이 거죠? 이거는 파란 견장. 이거는 안내복이고 이게 파란색이잖아 여기 빨간색이 아니고 파란색에 노란 줄. 이 가방 오래 와요. 오래간만에 봐요. 예, 서류 가방. 그렇게 해서 오늘 네. 이렇게 자료 사진까지 이렇게 네. 갖고 와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이런 자료 사진 받고 이제 그 한국행을 준비를 하잖아요. 어떤 루트로 준비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몽골행 예. 했을 때는 그 브로커가 예. 여자 4명을 해가지고 몽골 쪽으로 갔는데 네네. 이 또 사기꾼 같은 놈이 예. 내몽골에다 우리를 내려놓은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몽골 땅이라 하니까 여자 4명이서 막 만세 부르고 막 난리가 네. 났는데 저쪽에서 국경경비대 차가 오는 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언니 세 분들은 중국에 워낙 오래 계신 분들이라 중국어를 되게 유창하게 네. 잘하고 나는 그냥 조금 니디 어디 조금 네. 하는 네. 그런 당연히 나는 이제 그때부터 막 떨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언니들이 그냥 윤희야 너는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만히 네. 있으라고. 네. 그러고 언니들이 이제 여행을 왔다가 놀러 왔다가 길을 잘못 들었다가 네. 이렇게 중국말을 막 유창하게 하니까 그 힘들게 거기까지 갔다가 걔네 차에 태워서 우리를 몽골 시내에다가 내 몽골 시내에다가 내려준 거예요. 그게 1차 이제 실패. 한국행위 실패인데 실패. 그러고 전화를 했더니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그 브로커한테 다시 브로커한테 다시 전화했더니 전화를 하니까 아, 그럼 돈만 받고 사기를. 돈만 받고. 예. 그때 우리 중국 돈으로 800 위안씩 예. 해갖고 네 사람이 3,000. 선불로 200 이렇게 해서 줬거든요. 위안. 예. 아. 그래갖고 또 각서도 그때 저 있었어요. 어떤 각서요? 그 나머지 비용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돈으로 한 200만에서 250만 원 정도의 돈인데 중국 돈 일단은 800원을 줬으니까 나머지 돈은 이제 한국에 한국에 가서. 가서 이제 네. 주기를 하는데 만약에 뭐 안 갚았을 때는 뭐 어떻게 한다는 그런 각서를 쓰듯이 그러니까 저희는 완전 믿은 거죠. 그런 각서까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딱 와갖고 전화를 하니까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없는 번호. 번호는.
다시 삼촌네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니요, 그때는 연변 쪽은 많이 잡고 이래서 아. 연변 쪽으로 못 나가고 삼촌 또 지인분이 청도에 있어요. 청도에. 예, 청도에 있어서 청도 이촌이란 데 가면은 직업 소개서가 되게 네네네. 많아요. 한국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거기 가갖고 삼촌이 소개해 주신 직업 소개서를 네네. 갔더니 거기에서 이제 브로커 를 또 소개받은 예, 거예요? 소개를 해줘가지고 이번에는 그때는 베트남으로. 베트남으로. 근데 참 우연인 게 거기서 동창을 만난 거예요. 동창요? 예. 한옥중 누님은 아니죠? 억정이는 아니고 지금 다 여기 와 있어요. 예. 모임에서도 보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 가시나가 날 보고 쌩 까는 거예요. 아 진짜요? 왜요? 못 알아본 거 아닐까요? 아니 그게 걔를 브로커를 통해서 만나기 전에 청도 청량이라는 태양청이라는 곳에서 나 제가 분명 맞는데 근데 얘가 나랑 딱 눈이 마주쳤는데도 모르는 척.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예. 중국에서 대부분 고향 사람들 만나면 웬만해서 이렇게 좀 아는 척을 잘 안 해요. 맞아요. 예. 잡히면은 위험해서요? 또 위험해지니까. 위험해진 고향 가족들 때문에 그런 네. 것도 있고 근데 분명 맞는데 그러다 걔 만난 게 걔가 또 같은 브로커 돼서 우리랑 같이 합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어머니가 말한 4명 빼고 다 탈북했다의 그 4명 중에 한 분이었던 거 아니에요? 다 탈북한 것 중에 그 사람들 중에 한 명. 그 중에 한 명. 네. 그래가지고 너 봉선이 맞지? 그러니까 그냥 히로 웃는 거예요. 그 안에 얼마나 네. 많은 말이. 히 이러고 웃는 거예요. 근데 참 그때 한국행이 베트남행이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청도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는데 나는 그때 중국 진짜 신분증이 있었어요. 아 삼촌이 만들어줬어요? 예, 그때 아. 중국도 15,000원인가를 들여서 야. 오홍매라는 이름으로 해갖고 네. 근데 더 웃겼던 게 그냥 얼굴만 들어간 거예요. 네. 거기에 그럼 69년생의 이름이 오홍매예요. 네. 그 내 건 진짜인데 이 브로커가 근데 청도 이천이라는 데를 가면은 중국 돈 50원을 주면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주는 게 네.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그 브로커가 나보고 윤희야 네가 일단 먼저 나가라. 네. 먼저 나가라. 그래서 이제 내가 그걸 가지고 국내선을 네. 비행기를 타고 네네네. 계린까지 가야 되니까 그걸로 가는데 나는 이제 통과가 되면서 통과됐죠. 통과됐는데 진짜 진짜 내 거는 네. 진짜니까. 근데 대신 항상 그걸 갖고 가면 의심이 되는 게 77년생인데 69년생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걸 자꾸 너무 이제 나이랑 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자꾸 보는데 저는 졸지에 엄청난 동안이 되셨네요. 여기 동안은 아닌데 동안이세요? 그래갖고 네. 나가서 이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딱 모니터를 봤냐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뭐 거기 가면 신분증 가면 얼굴이 탁탁탁 나온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 그게 나오나 싶어서 통과돼서 나온 다음에 그쪽을 이렇게 봤는데 중국도 그때까지는 뭐 이렇게 얼굴이 나오는 게 아니고 네. 그 신분증 가짜 신분증이 그 검사를 하는 기계가 있고 네. 이 모니터에는 그냥 그 사람 뭐 내력이 이렇게 뜨는 것 네. 같더라고요. 얼굴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먼저 나가서 이제 안도했으면 신 거예요. 뒤에 2명은 내 친구랑 그 괜찮겠다. 이쪽 언니는 아무 지장 없이 나오겠네. 뭐 썰렁썰렁 하는 거예요. 네. 둘이 잡힌 거예요. 가짜 거기 잡혔어요? 신분증이어서요. 그 걔랑 언니는 잡히고 그 브로커는 뒤쪽에 있으니까 그분은 이제 심사장은 딱 이렇게 보더니 바로 전화를 하더니 야 윤희야 너는 빨리 비행기 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너는 빨리 가. 근데 네. 너무 웃겼던 게 그 상황을 뒤에서 다 지켜보는 한국 분이 계셨어요. 네. 장 사장님이라고. 그 사람도 브로커예요? 아니 그분은 계림으로 돌 장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아, 계림의 돌이 예, 유명한 맞아요. 돌이 예.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청도에서 계림으로 가려고 자기 여자친구가 한적이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쫙 그걸 공항에서부터 다 스캔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나 혼자 비행기 탔는데 난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네. 걔는 거기서 잡혔는데. 네. 그러니까 그분이 나보고 북한 사람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더 무섭지 않았어요? 순간 너무 딱 얼어가지고 그러니까 괜찮아요. 나 한국 사람이니까 겁먹지 마요. 어머니처럼 조곤조곤 이걸 정말 웃을 수도 없고. 그래갖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내 친구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잡혀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다 잡혀갔어요. 아, 그분도 이제 네, 그래갖고 이제 그분 때문에 또 도움이 많았어요. 네. 그리고 브로커도 걔네 때문에 못 오고 나만 지금 비행기를 탔는데 네네네. 분명 브로커는 가면은 누가 이렇게 팻말을 들고 네네네. 마중을 나온다고 했는데 마중 나온 사람도 없고 그 계룡공항에 내려가지고 나는 그때 중국어도 잘 그냥 알았는데 말을 잘 못하니까 서 있는데 아무리 봐도 안쓰러웠던지 비행기 안 나왔죠? 그러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랬더니 브로커한테 전화해봐요. 그러면
전화하니까 브로커는 상황이 지금 다 애들이 그쵸. 잡혀간 네. 상황이니까 전화가 안 되고 꽌지 핸드폰이 꽂았다고 나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가씨 네. 나를 믿고 무서워하지 말고 여기 우리 내 애인도 있으니까 자기네 숙소로 같이 네.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아이고야. 그분 숙소로 예, 같이 가서 그 다음 날까지 같이 있는데 그 다음 날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네. 브로커분한테. 브로커분한테. 네. 예, 거기서 기다리라고. 네. 그래서 내가 마중 나왔다, 마중 안 나왔다고. 그럼 너 지금 누구랑 있냐? 그래서 여기 고마우신 누구, 분이 누구랑 계셔서 있다. 그분 도움으로 지금 같이 숙소에 네.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 좀 전화 바꿔주라고 네. 해서 브로커가 막 뭐라고 해서 얘기를 했나 네. 봐요. 그러더니 아유 걱정하지 마시고 잘 모시고 있을 테니까 네. 걱정하지 말고 오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얘네는 비행기를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잡혀가지고 공항에서 잡혔는데 그 돈을 한 사람당 2,000원씩 네. 돈 벌금. 중국 돈 2,000원씩 주고 빼낸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맞아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 공안에서 이쪽으로 안 넘겨진 맞아요. 상태에서 네, 빼낸 공안에서 거예요. 빼낸 공안에 거예요. 넘어가면은 못 네, 빼낸대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그래갖고 돈을 줘가지고 또 브로커들 또 그런 선을 다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나중에는 네, 나중에 다른 선으로 걔네는 버스 한국에 타고. 오셨고요. 버스 타고. 버스 채식으로 같이 베트남까지 갔어요. 아, 그 네. 일은 그대로요? 네. 예, 그 일은 그대로 나는 거기서 기다리고 걔네는 이제 버스 타고 이틀 만에 계림으로 와서 네. 거기서 다시 만나서? 거기서 합세해가지고 베트남 국경을 넘은 거예요. 네, 넘었어요. 그리고. 넘어서 베트남을 갔는데 그때 당시 우리가 운이 안 좋았던 게 2004년도에 비행기 2개 전세 내가지고 400 몇 명이 맞아요. 노무현 정부 대량 때. 탈북을 네. 해갖고 북한 사람을 도와준 그 관계가 된 모든 한국인들이 다 추방을 된 상태였어요. 아, 베트남에서. 예, 네. 그래서 경기가 그러니까 엄청 시기가 안 좋은 시기에 우리가 딱 가가지고 아이고. 근데 갈 때 이제 그 한국 분이 그 우리가 이제 교회 한국 오기 전에 한국인 교회를 갔을 네네네. 때 그 집사라는 분이 저희는 근데 우리는 그때 영어를 뭐니까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구분을 못 하잖아요. 아, 그냥 코리아라 그랬나?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을 못해서 그분이 이제 올 때 우리한테 요런 A4 용지에다가 저는 노스 코리아입니다. 네. 망명을 원합니다. 이걸 네. 영문으로 써서 프린터한 거를 한 사람한테 한 장씩 줬어요. 아, 예. 그게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베트남에서. 그쵸. 네. 바로 베트남 북한처럼 이 신고 체제가 그 오토바이 타는 애들이 공산주의 때문에. 네, 네. 엄청 장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갔는데 결국은 거기 가면은 베트남 하노이에 가면은 호수공원이 있어요. 그게 베트남에 가면 북경 영사, 한국 영사관이 이게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무슨 어느 대형 호텔이면 호텔 안 건물 안에 층으로 올라가서 있다 네. 보니까 뛰어들 수가 없어요. 영사관에. 네. 그러니까 하룻밤은 호수공원에서 바나나 이파기 듣고 자고 셋이서 여자 셋이서 바나나 이파리 들고 노숙하신 거네요. 노숙했죠. 혹시 북한에서도 그런 적 있나요? 북한에서 한 번도 없죠. 한 번도 꽃제비 네, 치는 한 번도 북한에서 안 한 해본- 번도 진짜 꽃제비를 해본 적이 없는데 베트남에서. 막 그리고 베트남은 또 열대지방이나 도마뱀이 요만한 도마뱀들이 막 지나다녀요. 얼굴에. 네, 근데 그게 호텔에도 있어요. 네. 아, 그래갖고 거기에서 이제 하룻밤 자고 한국 영사관에다 이제 전화를 했더니 아, 그 영사관 직원분들이 말씀이 너무 냉정한 거예요. 저희는 어쩔 어떻게 수 도와주시는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막막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거기서 또 셋이서 한국 간판이랑 간판 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대장금이라는 식당이 아, 대장금이 또 대장금.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식당을 갔는데 그분이 우리 이렇게 일단 밥을 먼저 먹고 그래 가져간 비상금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거를 밥 먹고 최대한 이제 한국 사람처럼 하고 이제 옷을 다 그렇게 네. 입고 갔으니까 근데 그렇게 입어도 딱 알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대장금 식당 사장님이 아가씨들 북한에서 오셨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잠깐 올라오라고. 그러니까 대장금 식당이 또 1층, 2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갖고 지금 당신들을 도와줄 사람은 그 하노이의 한인 회장님, 인상가든이랑 식당을 하시는 네네. 그 이중렬 회장님이 계시는데 그분밖에 없다. 아. 그분은 아마 니네가 찾아가면 너네를 모른 척 안 할 거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식당을 알려줘가지고 근데 니네 막 무리져서 다니지는 마라. 그리고 이제 다른 애들은 공원에 있게 하고 공원하고 인상가든 식당하고 별로 안 멀어요. 네네. 그래서 두 명은 언니하고 친구는 거기 있으라고 그러고 관광객인 척을. 예, 내가 이제 혼자서 그 가든 식당으로 내가 먼저 들어가서 한참 있다가 그다음 니네 또 두 명이 들어와라. 이렇게 한 번에 안 들어가고 네. 그리고 들어가서 방 잡고 있는데 여기 사장님 좀 불러달라고. 근데 딱 벌써 들어가니까 그분이 바로 너무 좋으신 분인데 네. 그분은 자기 돈으로 탈북자들 한 2,000명을 보내신 분이에요. 아, 지금 나랑 내 양아빠가 됐는데 지금
홍천에서 요양을 하고 계세요. 폐암 아. 환자 되셔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딱 보더니 일단 밥부터 먹으라고. 그러면서 그 백숙 있잖아요, 닭백숙. 네. 예, 그걸 이제 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갈 데는 있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갈 데 없다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저녁에 어두워진 다음에 자기가 걸어가면은 너무 바짝 따라오지 말고. 근데 그분도 이미 그때 베트남에서 미행 중. 미행이 붙었었을 때래요. 왜냐면 근데 그분만이 추방을 안 당한 게 그분은 워낙 또 베트남에 오래 있었고 조금 파워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아는 사람들이 좀 베트남. 예, 많아가지고 오래되셨고 베트남 말도 되게 잘 하세요. 그래서 그분 따라서 이제 갔더니 그분 집이 이렇게 빌라인데 3층으로 된 빌라인데 그 한 채를 다 쓰시는데 아들하고 같이 계시는데 그 집을 딱 들어가 보고 놀란 게 완전 탈북자 수용소. 많은 사람이 걸쳐 가다 보니까 이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그러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앨범을 펼치면 자기가 보낸 사람 이름 다 쓰고 그러고 또 사진 같이 찍어서 이렇게 붙여놓고. 아이고. 예, 근데 너무 그걸 보니까 저희는 안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힘들죠. 소리 예. 없이 엄청 많은 사람을 도왔네. 예, 엄청 많이 도와주셨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러더라. 너네가 참 시기가 안 좋을 때 왔다고. 엄청 안 좋은 시기에 왔는데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다. 너네 그냥 대사관 뛰어넘어라. 그래서 이제 그분이 추천을 한 게 스웨덴 대사관을.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셋이서 이제 그 회장님이 스웨덴 대사관 가는 길 입구까지 그 전에 먼저 또 한번 시찰을 했어요. 네, 또.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입고 나가고 네. 회장님만 나가서. 근데 회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쟤네는 너무 북한에 티가 나니까 이미 네가 나랑 같이 다니자. 네. 그래서 그래서 중국에 좀 산 그게 있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가서 시찰을 하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제 오면은 요 길에서 넘어라. 그게 뭐냐면 그 스웨덴 대사관 보면 위에 철조망을 이렇게 쫙 쳐놨어요. 네네네네. 근데 그게 전기가 흐르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담을 올라가려면 변압기 아시죠? 큰 변압기. 네. 그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걸 밟고 그걸 올라가요? 밟고 올라가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여자들 힘으로서 나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 이 둘이 어떻게 될지를 그렇죠. 네. 모르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새벽에 그걸로 이제 가서 딛고 내가 먼저 올라서서 그 이렇게 철조망이잖아요. 그 사이에다 발을 넣고 한 해를 잡아 올렸는데 그 소리가 윙 하고 나니까 얘가 내 팔을 잡고 동동동 매달려서 안 올라오는 거예요. 아이고. 올라가면 전기부터 진짜 뭐 욕하면 안 되지만 못 간다야 이제 얼른 근데 소리도 또 못 질러요. 그게 순찰을 또 돈단 말이에요. 네. 막 근데 이게 겁먹었네 그분이 완전. 그 소리에 네. 그 왕 소리 나니까 네. 그 전기 이게 올라가면 전기 근데 오는 줄 알고. 나는 다리를 벌리고 그 세설창 가운데 양쪽 발을 짚고 좀 앉으면 찢어질. 그래갖고 네. 저 진짜 다 피가 다 찢어 이렇게 청바지도 뚫려가지고요. 다리가, 청바지를 이 허벅지가 아니고 그 여자들 증여 부위 밑에 쪽이 찢어져가지고 그러니까 항문하고 그 사이가 있잖아요. 회원부 아시죠? 회원부가 뭔지 아시죠? 거기가 너무 아팠겠다. 그게 너무 긴장이 돼. 그러고 이제 거기서 실패를 하고 그 회장님 집을 다시 와서 너무 결국 열받아. 실패하셨어요? 네, 실패. 못 넘었어요. 걔네가 안 올라오는데 그럼 나 혼자 들어갈 수는 네. 없잖아요. 셋이 같이 왔는데. 그러고 너무 열받아갖고 들어오면서 그냥 그 언니, 그 청진 여자예요. 그분을 너무 화가 나가지고 머리끄댕이를 부숴갖고 가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에다가 그냥 얼굴을 칵 틀어. 너무 화가 나가. 근데 그러고 딱 봤는데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이게 피범벅이고 이제 너무 긴장이 돼서 아픈 줄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서야 이제 그리고 아프기 이제 보고 보니까 바지가 다 젖었는데 이렇게 했더니 손에 피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니까 청바지에 좀 묻었으니까 그게 피인지 뭔지 잘 그쵸. 몰랐죠. 근데 이렇게 했는데 손에 빨갛게 묻어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제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엄청. 병원은 갈 수 없고. 그래서 그때 회장님이 이제 의사 망진을 해가지고 마취도 없이 기웠어요 그걸. 마취도 없이. 그러고 그분이 이제 그러면 니네 이제 여기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안 되니까 호치민을 가라 그래서 그분이 호치민을 저희를 보낸 거예요. 호치민에는 그때까지 하노이보다 조금 경계가 그렇게 덜 심하지 않으니까 가라고 해서 48시간을 기차를 타고 베트남에서 또 베트남 기차는 또 북한 기차랑 비슷해요. 가다가 중간에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전기 또 나가면은 계속 서 있어요. 예. 그 48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호치민에 내려서 어느 호텔 그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해준 호텔을 들어갔더니 그나마 거기서 말이 통했던 게 그게 중국인 애들이 와서 하는 호텔이다 보니까 중국말을 중국말. 중국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는 또 중국말이 오래 있다 보니 저는 이제 그래봐 중국이 얼마 안 있었고 네. 이쪽 친구들은 중국에 좀 오래 계신 친구들이 말을 좀 해요. 걔네가 막 뭐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방 한 칸 달라고 해서 들어가서 짐 다 내려놓고 그러고 몇 시간 있다가 이제 그 회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도착을 했다고. 그러면은 거기에서도 스웨덴 대사관 아니면 어느 나라 대사관이 있으니까 니네가 한번 시찰을 해보고, 그러니까 이제 지도를 줬어요. 그쵸, 지도를 줘가지고. 근데 솔직히 지도를 줘도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아보기 알아요?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그 생활을 했다고 그래도 그 지도를 보고 또 다른 난생 처음 온 땅이네. 그러던 찰나에 말도 다르고. 그 호텔에 이제 어떤 이렇게 막 남자분이 3명이 들어오는데 딱 보니까 이미지가 아, 저 사람은 한국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한국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 셋이 막 밥 먹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보더니 또 북한에서 오셨어요? 아니 아가씨들은 어디서 왔어? 중국이야? 뭐 차이나야? 뭐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우리 밥을 먹다가 이제 그 좀 저희보다 한 2살 많은 언니가 그분들하고 가서 가서 이렇게 하고 뭐라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야 니네 여기 와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또 더 가관이었어요. 왜요? 이 한국분 3분이 우리를 각자 한 명씩 데려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네 방으로. 그게 아니고 자기네 방으로가 아니고 그 언니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니네가 한국 갈 방법이 있다. 네. 그게 뭐냐면 자기들하고 여기서 결혼해서 살고 애를 낳으면 한국 국적을 받으니까. 아이 그게 무슨 근데 더 웃긴 게 이 언니가 그 사람들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우여곡절이 많으셨네요. 그래 그럼 언니 그 사람 따라가라. 우리는 못 간다. 난 못 간다. 네. 난 그냥 이제 차라리 중국으로 갈 거다. 네. 그러고 이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시 회장님한테 전화했더니 그럼 너네 다시 하노이로 와라. 네. 그래서 또 이거 표 예약하는 때는 거기서 회장님이 해줬잖아요. 아이고 또 그게 또 힘들어. 근데 그걸 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회장님이 그쪽에 호치민 있는 지인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표를 다 예약을 해놓고 또 기차익전 나가는 것도 이게 안 돼서 그 책 하나 사가지고 이거 가달라고 해갖고 갔는데 또 이 기사가 바가지를 또 엄청 씌워가지고 돈이 얼마 안 나오는 거리를 진짜 그러고 다시 하노이로 와서 회장님을 만나갖고 회장님이 다시 우리를 이제 중국으로 보내주시고 어차피 이제는 실패를 했으니까 중국으로 가라. 니네 여기 지금 더 있으면 안 된다. 나 자기도 위험하니까 대신 니네가 중국에 가 있으면 내가 너네 연락처도 알고 니네 내 연락처를 아니까 여기서 상황을 봐서 괜찮아질 때 다시 부르겠다. 그때 다시 니네를 부를 테니까 지금 라오스 선도 막혔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결국에는 몽골 실패, 베트남 실패, 그리고 이제는 중국에서 다른 루트로 해서 한국에 오셨어요. 요거는 우리 2부에서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시간 넘게 근데 저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 방금 시계 봤다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말씀을 너무 흥미있게 하셔가지고 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왜 이렇게 잘하세요? 대화세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안내원 출신들은 기가 막혀요. 그게 다르네요. 나 이거 하면서 사진 이렇게 한번 더 봐야지. 말씀을 잘하시는 분 진짜 전 이 사진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분들 중에는 한국 오신 분들 없으세요? 얘는 고향이 평양. 네. 우리 분대장, 부분대장. 이 부분대장은 평성. 여기는 그 북한에 저게 원자력이 만들어질 데가 어디죠? 길주. 길주 쪽에 심포였던가? 심포. 네, 심포. 우리 분대장은 고향이 거기고. 심포가 특별히 모자이크 처리할 분은 없는 건가요? 가족 사진에서도? 아니 가족 사진은 이거는 이거 2개는 괜찮아요? 그거는 괜찮아요. 이성주 씨도 그러면 주가희님도 아세요? 주가이. 가희 언니가 이만갑도 나갔을걸요? 중대장이라고 하고 나가 앉아있던데. 주가이. 김주성 선생님이 그 초대가 아니야. 어쨌든 섭외해 주셔가지고 다음 주 탈탈탈 촬영하거든요. 가희 언니를 김주 선생님이 했어요? 네. 그래서 저거 칠판 보시더니 이분이 가희도 알고 옥정이도 알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 한 달이고 이렇게 알게 돼 있어요.